자, 24년 3회차 종자 산업기사입니다. 자,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만 본다? 아닙니다. 기사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기사도 산업기사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자가 같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부분이 산업기사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틈이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사 시험 보고 나서 조금 한참 일주일 넘게 있다가 산업기사 시험 봤어요. 그러면 기사에 나온 문제를 빨리 복원해서 보고 나면 산업기사 문제가 보여요. 자, 단집산, 단정, 뭐 복집산. 단정 와서 짧을단 머리죠. 자, 튤립이나 모카가 해당되죠. 단집산은 집이 하나예요. 자, 가운데 꽃이 먼저 피고 척지에 피는 거. 단집산. 요게 나온 거죠. 복집산은 집이 여러 개. 정갈꼬리요. 정갈꼬리처럼 생겼죠. 집 따라서 복수초 같이 작은 꽃이 오밀조밀하게 피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보기에는 그냥 큰 꽃이 하나 있는 거. 총상, 총총총총 어긋나기, 냉이 같은 거. 원추와서. 자, 크리스마스 추리 모양, 원추 모양. 유인은 여웃거리가 둘, 수상보리, 머리가 큰 꽃. 자, 육수와서 스파트 필름 같은 거, 국자 모양인 거. 3방, 단순 사냥의 반대는 복합 사냥이다.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 단집산 아주 쉽죠? 자, 양파 종자의 기간 명칭을 쓰시오. 요것도 마찬가지요. 자, 배유 종자는 자, 어디에다가 배유에다 양분을 저장하죠. 무배유 종자는 자엽에다 저장해요. 그러면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여기까지죠. 무배유 종자예요. 그러면 배유 대신에 자엽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껍질에 붙어있는 부분이 유근이다. 그럼 이제 끝났잖아. 자, 강낭콩은 이파리가 나올 상배축, 줄기가 나올 하배축이 있다. 양배추는 하배축을 가지고 있다. 비트는 유일하게 외배유를 가지고 있다. 자, 비트, 사탕무는 외배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다? 얘네들은 장명종자, 종자 수명이 5년 이상이 되는 장명종자로 들어갑니다. 외배유를 값싸고 있는 자엽을 가지고 있죠. 옥수수는 보시면 배반, 호분층에 해당되는 배유의 바깥층. 자, 배반을 여기서 효소가 얘네들이 그 전분이나 녹말을 갖다 분해해서 배 부분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껍질에 붙어있는 육은 그 다음에 유화를 가지고 있다. 효자선, 갈고리, 달팽이, 짧은, 백열동, 물음표 여기가 다 뭐다? 요 부분이 다 자엽이다.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 배유다. 껍질에 붙어있는 부분이 유근이다. 그럼 여기 다 해당되잖아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양파 같은 경우는 배유 종자니까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다. 자, 요 부분은 갈고리 모양 여기가 자엽이죠. 껍질에 붙은 여기가 유근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예요. 기사에 보면 더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양분식에 관련된 용어를 쓰시오. 영양분식 중요해요. 영양분식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양분식에는 산목, 전목, 치목, 분주, 분구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산목은 자, 산목에는 엽삽, 근삽, 지삽이 있어요. 자, 엽삽은 2% 번식, 근삽은 뿌리로 번식, 지삽은 가지로 번식. 그래서 녹경신단이 있다. 녹경신단, 녹지삽, 경지삽, 신초삽, 단아삽 이거예요. 자, 녹지삽은 당년생 초분 녹지를 5월, 6월에 삽목한다. 경지삽 묵은 가지를 삽목한다. 신초삽 1년 미만 3가지를 삽목한다. 단아삽 눈 하나만을 가진 가지를 삽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딸랑 하나만 적으면 굉장히 뭔가 밋밋하죠. 뭔가 좀 더 답을 적어야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답이 같을 것 같아. 이것만 쓰면 다른 사람하고 답이 똑같겠죠. 좀 더 영양가 있는 답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녹지삽, 삽목 중에 하나로 녹지삽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혹은 좀 더 내가 더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영양분식에는 삽목, 전목, 치목, 분주, 분구가 있는데 그중 삽목에 해당되는 녹지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초삽은 삽목 중에 하나로 1년 미만 3가지를 삽목한다. 단아삽, 삽목 중에 하나로 눈 하나만을 가진 줄기를 삽목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희무지, 당목치법. 이건 어디죠? 치목이죠, 치목. 자, 영양분식 파트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쉬워요. 자, 치목에는 성토법, 휘무지, 고치법이 있어요. 고치법. 자, 성토법은
나무를 심어주고 2년생인 가지에 흙을 덮어주고 새로운 개체가 나오면 떼어서 심는 거. 희무질은 가지를 휘어서 흙 속에 묻어주고 새로운 개체가 나오면 떼어서 심는 거. 고치법은 환상박피를 시켜요. 그러면 광합성을 이루어지면 환상박피를 시키면 채간부가 잘려나가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젖은 숲이나 휴지 같은 걸로 묻어해주고 그 다음에 지퍼백에다가 흙을 담고 여기다가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거나 햇빛이 안 들어가게 해줘요. 검은 비닐로 싸주거나 해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여기를 벗겨보면 뿌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잘라서 심죠. 요게 고치법이야. 그럼 희무지에는 누가 있다? 단순 치목, 선치법, 그 다음에 파상치목, 당목치법. 자, 단순치법은 단순하게 가지를 휘어서 흙을 묻어주고 새로운 개체가 나오면 심는다. 선치법은 가지 선단부를 묻어주고 거기서 새로운 개체가 나오면 심어준다. 파상치법은 파도 타기. 가지를 파상으로 묻어주고 하곡부마다 흙을 덮어 새로운 개체가 나오면 심어준다. 당목치법은 자, 흙을 덮어주는데 가지를 수평으로 휘어서 묻어주고 새로운 개체가 나오면 심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영양분식은 잘 나와요. 꼭 아셔야 돼요. 자, 희무지, 가지를 휘어서 일부를 흙 속에 묻는 방법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법이다. 당목치법, 가지를 수평으로 묶고 각 가지마다 발생하는 세 가지를 발근시켜 한 가지에서 여러 가지를 취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이것도 희무지는 치목 중에 하나로, 자, 당목치법은 치목 중 희무지에 해당되는 것 중 하나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양분실은 삽목, 전목, 치목, 분주, 분구가 있다. 삽목 잘라서 심는다. 전목 뿌리 발근된 새로운 개체, 뿌리 발근이 아니죠. 대목에다가 접수를 끼운다. 보통 깎기접이 나와요. 형성층을 맞추는. 치목 카테고리를 아셔야 돼요. 분주 포기 나누기, 분구 알뿌리 나누기다. 다 챙겨주셔야 됩니다. 요거. 자, 경실종자 휴면타파법. 자, 휴면은 잠을 자는 거다. 휴면타파는 잠을 깨우는 거죠. 자, 그러면 경실종자는, 경실종자 나올 수 있죠. 경실종자가 뭐예요? 씨가 굉장히 딱딱하거나 두꺼워서 수분을 흡수할 수 없어 휴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발화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휴면종자를 땅에다 심으면 바로 발화하지 못해요. 요 사진을 넣어놨는데 요 사진이 여주예요. 여주가 굉장히 딱딱해요. 그럼 저 같은 도시농부들은 여주를 많이 안 심죠. 그러면 손톱깎이로 여기를 잘라줘야 돼. 잘라줘야 돼. 양쪽 잘라도 되고 한쪽을 잘라도 되고. 그리고 나서 물에 수분 파종을 하면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심어주면 돼요. 그런데 그냥 심었더니 장마 때 나와. 4월 달에 심어주는데 장마 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휴면타파법에 경실종자 휴면타파 종피파상. 그러면 제가 손톱깎이로 자른 것도 종피파상이죠. 그러면 종자가 많아. 그럴 때는 모래가 있는 절구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돌로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요. 살짝 깨트려준다. 종피파상. 그 다음에 질황적은 습진, 질산염 처리. 질산염이 발화 촉진이죠. 황산 처리, 저온 처리, 건열 처리, 습진 처리, 진탕 처리. 질황적은 습진, 진탕기에 넣어서 돌려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 보기를 보고 호강성 종자, 형광성 종자 분류하세요. 이건 빵점 방정 문제. 이제는 아셔야 되죠. 호강성 종자, 광을 좋아하는 거죠. 누구? 광셀 상다무. 광을 좋아하는 거는 샐러리, 상추, 담배, 우엉. 자, 샐러리, 상추, 담배, 우엉. 암호, 무수, 양파, 가봐. 암, 호, 무, 수, 양파. 가지가, 박가. 자, 암, 어두울 암자예요. 형광성이죠. 형광성 종자. 호광성이죠. 그래서 암, 호, 어두울 암. 호, 좋아할 호. 자, 암을 좋아하는 건 누구다? 호박부터 호박, 수박. 그 다음 암, 호, 무, 수, 무, 수박. 그 다음 양파, 가지가, 박가요. 자, 그러면 상추, 광을 좋아하죠. 무, 형광이죠. 우엉, 광을 좋아하죠. 호박, 형광이죠. 그건 나오면 되잖아. 광셀 상다무, 암호무수, 양파, 토가. 자, 7번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셔. 자, 필링 코팅은요, 굉장히 얇게 코팅했어요. 그래서 친수성,
친수성 농약이나 색소를 묻어가지고 그 종자 크기를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종자 소독 처리한 거예요. 근데 종자 펠릿 같은 경우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굉장히 두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거나 기계 파종이 어려운 종자에다가 불활성에, 그러니까 진흙 같은 그런 데다가 묻혀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 물질을 피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잘 나옵니다. 펠릿 종자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필름 코팅이에요. 자, 그라스 종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네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 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그라스 종류 이런 애들은 무슨 종류인지 다 표가 나죠. 필름 코팅이에요. 필름 코팅. 그런데 보시면 자, 종자 코팅에는 필름 코팅보다 조금 두꺼운 건데 자, 누구 종자인지는 조금 어렵죠. 종자 펠릿 종자.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아주 두껍게 만든 거.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막 종자, 장한 종자, 테이프 종자, 매트 종자. 자, 매트 종자는 종자 매트라고 써주세요. 테이프 종자, 매트 종자는 종이나 기타 분해 가능한 좁은 띠에 1립이나 수립씩 넣어서 배치를 하면 테이프 종자고, 매트 종자는 종이나 기타 분해 가능한 넓은 곳에다가 종자를 파종하고 일정하게 파종, 부착시킨 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피막 종자는 우리가 종자 코팅하고 비슷해. 필름 코팅과 펠릿 종자의 중간 정도로 코팅했다. 장한 종자는 자, 모판에다가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진흙 같은 황토에다가 아주 미세한 종자를 코팅 물질하고 반죽을 하고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압출형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원통형으로 나오겠죠. 여기가 동그란 모양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암기해 주시라. 지리적 격리와 생리적 격리. 자, 우리가 작물의 분화 과정을 보면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유전적 변이가 먼저 일어나야 되죠. 가장 먼저는. 유전적 변이가 일어났어요. 뭐 꽃가루가 섞였으니까 유전적 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변이가 일어나면 사는 애가 맞겠어요? 죽는 애가 맞겠어요? 사는 애도 있고 죽는 애도 있겠죠. 도태. 죽어요. 그 다음에 적응해. 사는 애들. 그럼 얘는 순화가 되죠. 순화. 그럼 여기가 지리적 격리와 생리적 격리가 있어요. 지리적 격리는 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유전적 교섭이 꽃가루가 섞이지가 않아. 환경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생리적 격리는 옆에 바로 있어. 양하고 사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동화책에 나가는 거죠. 실제는 안 되죠. 그러면 옆에 호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추가 있어요. 꽃이 폈다고 해서 얘네들이 꽃가루 교섭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전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 차이나 교잡불임, 생리적 원인에 의해서 같은 장소에 있어도 유전적 교섭이 방지되는 거죠. 꽃가루가 쓰일 수가 없어.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 같은 꽉끼리 있어야 되겠죠. 품종, 육종 과정을 순서대로 맞게 쓰시오. 먼저는 우리가 이제 분리육종이나 교배육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육종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사선 처리를 한다? 이건 육종 목표가 설정할 수 없어. 왜? 어떤 놈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정말 나오지 말아야 되는 열성 종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놈이 튀어나올지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품종 육성을 하면 보통 분리육종이나 뭐 도입육종이나 혹은 교배육종이나 그러니까 분리육종 이런 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종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A라는 품종과 B라는 품종을 섞어서 여기서 어떤 품종이 나왔으면 좋겠어. 맛도 좋으면서 여기 병에도 강한 이런 거. 그러면 육종 재료 및 육종 방법을 결정하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꽃가루 갖다가 인공교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변이를 작성해요. 거기서 괜찮은 애를 선발하는 거죠. 우량계통으로 계속 육종하죠. 그리고 또 변이 작성, 우량계통 육성 계속 여기가 선발해서 우량계통으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괜찮은 게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 검증을 합니다. 생산력이 괜찮은지. 그 다음에 전국에 이제 심어보는 거예요. 지역 적응성 검증.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신품종 결정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자, 육종 목표를 설정하고 육종 재료 및 육종 방법을 결정한다. 그래서 인공교배나 뭐 돌연변이 유발, 변이를 작성하고 개체를 선발한다, 집단을 선발한다.
그래서 우량계통을 만들어주면 계속 순환으로 몇 년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괜찮으면 생산성, 적응성 검증을 하고 신품종 결정을 하고 등록을 하고 종자 정식 보고를 합니다. 6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먼저 수량 증가, 초만성, 뭐 얘는 굉장히 빨리 꽃이 펴야 된다. 얘는 늦게까지 가야 된다. 뭐 조만성, 품질 개량한다. 재저항성, 불량 환경 적응성, 뭐 경영의 합리화 이런 게 있어요. 조직 배양 전체 형성능의 정의를 쓰셔. 조직 배양 자체가 전체 형성능을 시키는 거죠. 자, 조직 배양은 기내 조직에서 무균인 상태로 바이러스 무병무로 굉장히 대량 증식을 할 때 많이 쓰죠. 식물의 세포, 조직, 기관 등을 기내 영양 배지에서 무균 상태로 배양하여 완전한 식물체로 재분화시키는 기술이다. 보통 생장점을 잘라서 넣으면 얘가 이파리, 줄기, 뿌리 다 나와요. 이게 전체 형성능이죠. 그래서 전체 형성능은 뭐냐? 식물세포가 완전한 식물체로 재생하는 것으로 식물 조직 일부분을 배양하더라도 완전한 식물체로 재생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세포는 전체 형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건 그리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조직 배양은 식물체에 뭘 이용한다? 전체 형성능을 이용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생장점을 갖다 잘라 넣었어요. 생장점을 잘라 넣었는데 얘가 당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내에 무균 상태에서 배양을 해서 굉장히 대량 증식을 할 수 있죠.